자, 오늘은 삼각함수 시작입니다. 삼각함수 시작. 자, 삼각함수를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시초선이라고 하는 건데, 삼각함수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삼각함수를 가기 전에 일단 여러 가지 몇 가지 용어들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시초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시초선은 어떤 각을 이룰 때 제일 처음에 잡는 선입니다. 아시겠죠? 제일 처음에 잡는 선인데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움직여가지고 요만큼 기울어졌어 이제. 그럴 때 요 움직인 요 각, 요걸 우리는 동경이라고 불러요. 동경. 그리고 앞으로는 뭐 세타, 영어로 뭐 번데기 발음, 세타나 또는 무슨 알파라고 해서 얘를 각을 표현해 줍니다. 자, 지금 움직인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각이 플러스다 이 말입니다. 시계 방향 반대로 움직일 때가, 이렇게 움직일 때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만약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부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요 각, 동경 요 각을 우리는 각 이렇게 안 읽고 일반각이라고 읽어요. 일반각. 일반각이라고 읽어줍니다. 그런데 이 일반각이 요만큼이 딱 한 번에 끝나는 거냐? 요 각이 아니죠. 지금 보다시피 쭉 하나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또 오죠. 그쵸? 그리고 또 돌아서 또 오죠. 그러니까 저거는 각이 한 번만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각 표현을 360도가 몇 번 도는지 모르지만 거기다 n번이라고 하고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요때 요 알파는 0도부터 360도보다 작아요. 다시 말해서 요 알파도 항상 양수다 이 말입니다. 항상 양수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마이너스 740도를 일반각 표현을 해라. 그러면 360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줘요. 그러면 저 각보다 큰 걸로 갑니다. 그래야 이 뒤에가 더하기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 써주면 될까요? 720이니까 340이 되겠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20 빼기 20이니까 720이 두 바퀴고요.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쓰면은 360 곱하기 3이 아니라 n이라고 써주고 플러스 340이라고 씁니다. 에다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n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냥 n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 설명한 게 지금 133페이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4분면 각을 볼 건데요. 4분면 각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가 바로 0도이고 또 360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90도가 되고요. 여기는 180도가 되고요. 여기는 270도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몇 도? 그럼 90도. 여기 180도. 여기 270도. 90도, 180도, 270도. 아시겠죠? 그래서 1사분면의 각이 1사분면에 있다. 그러면 1사분면의 각이란 뭐냐? 바로
1사분면의 각이 예를 들어 그냥 세타 또는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걔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0부터 0보다 크고, 세타는 또는 그냥 알파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작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2사분면의 각은 360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크고, 알파 360 곱하기 n 더하기 360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크고,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는 작다. 아시겠죠? 다음 3사분면의 각이란 360n 더하기 180보다는 크고, 360n 더하기 270도보다는 작다. 그 다음 네 번째, 360n 더하기 270도보다는 크고, 360n 더하기 360보다는 작다 입니다. 집중하세요. 집중. 아시겠죠? 자, 요거를 머릿속에 두고 한번 이제 대표형 54번 문제를 볼 건데, 대표형 54번에 뭐라고 나왔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요. 세타 3, 4분면이면 요거죠. 요거. 예. 그러면 여기다 그냥 갈게요. 예, 세타래요. 그런데 이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그랬어요. 그럼 다 얼마로 나누라는 소리예요? 3으로 나누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120n 더하기 63분의 세타, 120n 더하기 90도. 자, 여기서 이제 n에다가 숫자를 넣는데, n에다가 숫자를 넣을 때 제일 먼저 n에다가 0부터 집어넣는 겁니다. 0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0 넣어주면 얼마가 됩니까? 6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예요. 그럼 얘는 몇 사분면입니까? 90도보다 작으니까 1사죠. 90도보다 작으니까 1사입니다. 근데 n에다가 1 넣어줘요. 1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120 더하기 60이죠. 그래서 180이 됩니다. 여기는 120 더하기 90이니까 210도가 돼요. 180도보다 큽니다. 몇 사예요? 3사입니다. 3사입니다.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어주면 240도에다가 60도 하면 얼마죠? 300이죠. 240도에다가는 330이 됩니다. 자, 300도가 넘었어요. 330도까지 몇 사입니까? 4사죠. 모르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몇 사인지 모르시겠어요? 대답들이 안 나와. 근데 그 다음에 3을 넣어주면 다시 여기가 360이 돼요. 얘도 360이 되고, 그럼 다시 이거와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요 3분의 세타는 1, 4, 3, 4, 4, 4 분면의 각이다. 아시겠죠? 다음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첫 번째
x축 대칭, 두 번째 y축 대칭, 세 번째 y는 x 대칭, 다음 네 번째 일직선, 두 동경이 일직선일 때 또는 뭐 반대편에 있을 때 또는 원점 대칭일 때 요 말 다 써요.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일직선일 때는. 마지막 다섯 번째 일치할 때. 자, 그래서 여기 세 개는 다 대칭이죠. 여긴 다 대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다 일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일자. 그래서 여기하고 딱 선이 갈라져요. 여기하고 여기가 딱 이렇게 선이 갈라집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먼저 쭉 선 하나를 긋겠습니다. 자, 우선 X축 대칭은 요만큼 각이 생겼어요. 베타라고. 그러면 여기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니고요. 요 각과 요 각은 똑같은데 대칭이어가지고 각은 똑같은데 요거 각은 똑같은데 요 각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와야 돼요. 시초선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시초선에서. 각은 시초선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만큼은 베타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몇 도가 되죠? 360도가 되죠? 그래서 360 곱하기 n이라고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y축 대칭은 또 각이 요만큼이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와 대칭되는 게 요걸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만큼이 베타가 되겠죠? 근데 알파는 어떻다? 여기서부터 이게 알파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각은 시초선에서 움직이고요. 요번에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도죠? 예? 뭐라고요? 좀 크게 얘기하겠어요. 180이죠? 그래서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이라고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항상. 다음 y는 x에 대칭일 때, 자, y는 x라는 선이 이렇게 있는데 또 이렇게 각이 정했어요. 얘가 베타예요. 그런데 이거의 대칭이려면 요만큼의 각과 똑같은 각이 그려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베타가 돼요. 근데 각은 어디서 출발해요? 10초선에 출발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거죠. 얘가 알파가 됩니다. 그럼 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뭡니까? 몇 도예요? 90도. 그래서 360 곱하기 n 더하기 90이 됩니다. 자, 대칭의 특징은 뭐다? 두 각을 다 더하는 거예요.
대칭의 특징은 두 각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X축부터 얘기하면 X축은 360도, Y축은 그거 반 뚝 잘라서 180도, Ymax는 또 그걸 뚝 잘라서 90도. X축, Y축, Ymax가 각이 반반반 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일직선 대칭. 일직선은 자, 여기에 각이 베타가 있어요. 근데 일직선 또는 원점 대칭 또는 반대편에 있을 때 그럼 이렇게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알파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알파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까지 오는 거죠. 예. 노란 선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얘는 알파에서 베타를 빼줍니다. 알파에서 베타 빼면 몇 도가 되나요? 180도. 그래서 얘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입니다. 또 일직선이니까 얘가 180이죠. 다음 일치할 때입니다. 베타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위로 또 각이 똑같이 겹쳤어요. 그럼 얘는 어디서 와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알파거든요.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면 몇 도가 됩니까? 360도. 그래서 360 곱하기 n으로 그냥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다 머릿속에 지금 넣어 들어갔습니까? 자, 여기의 특징은 백입니다. 백이. 여기의 특징은 백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의 특징은 백입니다. 일자가 들어간 것들은 백이, 대칭이 들어간 것들은 다 더하기다. 아시겠죠? 어차피 동영상으로 찍는데 동영상 보면 되지. 나도 일본 가고 싶은데.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55번. 각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라고 했어요. 일직선 위에 있다. 뭐가? 세타와 7세타가. 자, 일직선이면 뭐하라고 써요? 두 동경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세타 빼기 세타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일직선이 몇 도라고요? 뒤에 더하기 180. 180이라고 했죠. 그래서 6세타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30도가 되고 세타는 60 곱하기 n 더하기 5가 됩니다. 뭐야? 미리 나눴네? 마음으로 미리 나눴네 이건.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n 대신에 얼마로 준다? 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세타가 얼마인지 나왔어요. 어디에 있대요? 90도. 세타가 90도와 180 사이에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에다 대신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90, 60 곱하기 n 더하기 30, 180 빼주면 60, 60 곱하기 n 150 얘는 1 얘는 2분의 5 n은 정수니까 2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각의 크기 구하라 2 구했으니까 이제 이거 갖다 쭉 올라와서
여기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는 몇 도다? 2 곱한 다음에 30도 더하니까 얘는 150도. 아시겠죠? 자, 다음 호도법이란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도법은 뭐냐? 이 각을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60분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호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60분법은 뭐냐? 60분법이란 여러분들 여태까지 써왔던, 표현해왔던, 각을 표현해왔던 게 다 60분법이에요. 즉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게 다 60분법입니다. 그럼 호도법은 뭐냐? 호도법은 파이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파이, 3.14 나타내주는 파이로 나타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이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자, 반지름의 길이와 이 호죠. 호의 길이가 같을 때,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는 요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길어가지고 얘를 줄여서 1라디안에서 세 글자만 씁니다. 자, 그러면 1라디안은 몇 도냐? 1라디안은 몇 도냐? 자, 이 반지름과 요 호를 갖다가 구하는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호 어떻게 구합니까? L은 어떻게 구해요? L이요? 원주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잖아요. 예. 원주가 뭐예요? 파이요. 2파이 R하냐 예.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은 1라디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얘가 반지름 R이죠. 네.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넘어가요. 얘가 먼저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파이분의 1은 361 라디안이 되고 360을 곱해주면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 되겠죠? 파이가 얼마죠? 3.14죠? 3.14로 나누면 약 얘가 얼마냐? 57도 점 얼마입니다. 그래서 1라디안의 크기는 약 57도 정도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1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1도는 그러면 예? 1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바뀌겠죠? 180분의 파이. 여긴 도가 들어가는데 여긴 도가 안 들어가요. 180분의 파이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180분의 파이가 1도입니다. 그러면 0도 그럼 당연히 그냥 0이죠. 30도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죠? 180분의 파이에다가 30 곱해줘야 되죠. 예. 그럼 얼마가 돼요? 그냥 파이. 6분의 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파이로 나타내줘라 그러면 180으로 나눠준 다음에 파이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45도일 때 몇 분의 얼마일까요? 45도요. 네, 45도일 때는 얼마일까요?
180을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4분 4분의 파이가 됩니다. 60도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90도면 2분의 2분의 파이 파이. 180이면 파이 파이. 270이면 2분의 3파이. 360이면 2파이 2파이가 됩니다.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3.14인데 여기에서 파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파이 라디안이에요. 아시겠죠? 파이 라디안입니다. 파이 라디안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파이 라디안입니다. 자, 그래서 호전법은 지금 여기처럼 이제 각도가 아닌 각도인데 그걸 파이로 나타내 준 걸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넘겨서 이제 141페이지를 볼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호의 길이 구하라라는 게 나왔어요. 호의 길이 L을 구하라. 자, 방금 전에 호의 길이 L을 갖다가 구하는 공식 뭐라고 그랬죠? 예.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얼마라고요? 세타 라고 할게요. 이건 뭐 지금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호의 길이 구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뭘 배웠어요? 호도법을 배웠죠? 예 그래서 이 360 대신에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2파이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파이 파이 지워지죠? 예 그래서 뭐가 남아요? L은 알세타 R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심각을 알고 반지름 알면 바로 호의 길이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는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파이 R 제곱에다가 또 360분의 중심각인데 360도 대신에 뭘 써줘요? 2파이를 써준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파이가 지워지죠? 남은 건 뭐죠?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남았어요. 그런데 좀 전에 얘를 2분의 1 R 세타라고 하고 이 R 세타가 방금 전에 뭐였습니까? L이었죠, L.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라고도 표현해줍니다.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와 2분의 1 RL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정신 차리세요. 자, 지금 머릿속에 공식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머릿속에 공식 외우고 있어야 돼요. 지금 2분의 1 RL과 2분의 1 R제곱 세타 정 돌려면 좀 일어나서 들으니까 졸고 있지 말고 둘 다. 대표용 56번 둘레 길이가 16일 때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정말 이거 지금 하는 거 중요한 건데 일어나서도 들으세요. 내가 녹화될까 말을 안 했었는데 지금 어차피 뭔지 포기인데. 자,
우선 다른 거를 먼저 하나 볼게요. 뭐냐면 반지름 여기 L이라고 하고 둘레 길이를 얘를 A라고 할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책에는 안 나와요. 근데 다른 책에는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선생님 말은 요게 나오는 문제집이 많진 않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 둘레 길이는 2R 더하기 L이 A죠. 예.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지금 넓이가 최대일 때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 그러니까 우리 넓이 구하러 갈 거거든요. 넓이 구하러 갈 건데 넓이 구하러 갈 때 2분의 1 RL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L은 하고 바꿔줘야 됩니다. A-2R이 되죠. 그러면 S는 2분의 1 R A-2R이 되고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2분의 1 AR이 됩니다. 자, 얘 완전제곱식 최대값 구하려면 완전제곱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R 더하기 얘 2로 나눠서 제곱하면 얼마 되죠? 16A가 되죠. 16분의 1 A 제곱이 되고 더하기 16분의 1 A 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4분의 1 A 제곱 더하기 16분의 1 A 제곱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최대는 16분의 1 A 제곱이 되죠. 근데 R의 반지름이 얼마일 때? 4분의 1 A일 때. 아시겠습니까? 예. 이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요. 그리고 나서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 구하라 그랬는데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 둘레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걸로 그냥 바로 풀려요. 이걸로 바로 풀립니다. 자, 방금 전에 둘레 길이가 얼마였어요? 16이라고 그랬죠? 둘레 길이 16이라고 했을 때 그럼 반지름 길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 반지름 길이 구하는 공식 뭐라고요? 4분의 A라 했잖아. 4분의 A. 그럼 바로 그냥 반지름 얼마 나오다? 4하다가 바로 나와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리고 그때의 중심각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최대일 때의 중심각을 했는데 최대 넓이가 16분의 1 A 제곱이죠.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였죠. 중심각은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면 16분의 1 A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16분의 1 A 제곱 세타가 되죠. 그럼 세타는 얼마가 돼요? 2가 됐죠. 2 라디안이에요. 라디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4다. 공식에다 그냥 바로 대입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때 중심각은 얼마다? 2다. 근데 중심각은 A가 안 붙었죠? 예? 중심각은 A가 안 붙었거든요? 이런 문제 나올 때 중심각 물어보면 무조건 2라고 소리죠, 그럼. 알겠어요? 중심각에 A가 붙었으면 모르겠는데 A가 안 붙었잖아요? 2만 나왔잖아?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중심각은 무조건 2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원래대로 이제 만일에 서술형이다 만일에 서술형이 아니었어.
서술이면 어떻게 됩니까? 2R 더하기 L은 16. 그래서 L은 똑같아요, 방법은. L은 16-2R. 그래서 S는 2분의 1 RL에다가 2분의 1 R 한 다음에 16-2R. 그래서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8R 해가지고 완전 영어식 만들어가는 거. 방법은 동일해요. 그런데 이게 만일에 서술형이 아니라 단답이라든가 그러면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이제 삼각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B. 더 나와요? 오늘 이거 하나는 끝내요. 자, 삼각비는 여러분들 뭐 3-2에서 했었죠? 3-2에서 해가지고 잘 알겠지만 선생님이 또 수업 시간에 강조하던 게 있죠? 사인은 각출발, 코사인은 각기고, 탄젠트는 각출발.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인 0도, 30도, 45도, 60도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사인은 0부터 1로 커지는 거. 사인은 0서부터 1로 커지는 거. 코사인은 1에서 0으로 작아지는 거. 탄젠트는 0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얼마인지 모르는 거. 그리고 사인 값은 어떻게 된다고? 다 2분의 코사인도 2분의 분자는 어떻게 된다고? 루트 1, 2, 3. 코사인은 반대로 루트 3, 2, 1. 루트 1은 그대로 1로 쓸 수 있죠. 탄젠트는 45도일 때 얼마? 1. 그리고 30도와 60도는 루트 3으로 나누고 루트 3으로 곱한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외우는 요령. 자, 대표형 57번. 자,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15도면 여기도 15도죠. 그래서 요 변이기랑 요 변이가 같습니다. 자, 잘 알고 있지만 30도일 때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어떻게 돼요?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죠. 예. 그럼 얘도 2a죠. 네. 자, 여기가 60도가 되니까 여기가 75도죠. 자, 탄젠트 15도. 자, 탄젠트는 각출발이죠. 빗변 말고. 그럼 이거분의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다. 반대로 탄젠트 75도 또 각출발 75도 여기서 출발해서 이거분의 이거죠. 그래서 2 더하기 그냥 루트 3. 다음 삼각함수래요. 삼각함수는 말 그대로 y가 들어간 거죠. y가 함수니까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인 x가 들어갑니다. 이제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그럼 삼각함수는 말 그대로 삼각비가 함수가 된 건데, 그래서 y는 사인 x 꼴로 나타내 준 거, 코사인 x로 나타내 준 거, 이게 바로 뭐다? 삼각함수다. 자,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라고 대표형 58번 문제 나왔는데,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3, 4분면의 각은 어떻게 돼요? 3, 4분면의 각이면 아까 우리 했었죠? 3, 4분면의 각. 네. 근데 지금은 3, 4분면의 각은 이제 그래프 잘못 그렸다.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은 거죠? 여기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탄젠트 세타가 1이래요.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탄젠트가 1이래 1. 그러면 각 7발 했는데 밑변분의 높이인데 1이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로 세로가 똑같다는 소리죠? 알겠습니까?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거부터 하고 이거 대표용 58번 할게요. 자, 무슨 말인 거 아니? 각 4분면에 삼각형을 그릴 때 삼각형을 어떻게 그리는지, 각 4분면에 삼각형 그리는 방법, 각 4분면에 삼각형 그리는 방법인데, 각 4분면의 삼각형은 나비 모양으로 그립니다. 나비 모양으로 그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나비 모양으로. 즉 다시 말하면 1사분면에서는 이렇게 그려라. 1사분면에서는, 2사분면에서는 이렇게 그려라. 3사분면에 이렇게 그려라. 4사분면에 이렇게 그려라 이겁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방금 전에 그래프 3사분면에 그릴 때 이렇게 그렸죠?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3, 3면 그릴 때 뭐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각 4분면의 그래프를 그릴 때 뭘로 그린다? 나비 모양으로 그린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고요. 얘 대각선은 무조건 플러스예요. 길이가. 왜? 제곱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대각선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얘는 여기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입니다. 얘 마이너스고 또 플러스.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죠. 자, 1사분면에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어떤 부호를 갖는지 자, 사인은 각칠발이죠. 빗변부터. 그럼 플러스니까 플러스죠. 코사인은 각기고니까 플러스니까 또 플러스입니다. 탄젠트 각칠발인데 플러스니까 탄젠트도 플러스입니다. 2사분면에서는 사인은 플러스니까 플러스고요.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고요. 탄젠트도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입니다. 3, 4분면에서는 사인은 각칠발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고, 코사인은 각기이고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고, 탄젠트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어요. 4, 4분면에서는 사인은 또 각칠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고, 코사인은 플러스에서 플러스고, 탄젠트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1, 4분면에서는 모두 다 플러스고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고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고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씩을 따서 올사탕코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이걸 갖다가 얼싸안고라고 합니다. 얼싸탕코가 아니라 얼싸안고라고 일반적으로 다 알아요. 자,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표용 58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용 58번에서 3, 3면일 때 그랬으니까 또다시 얘기합니다. 3, 3면을 그려주고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도 1, 얘도 1이죠. 근데 얘는 여기 마이너스였죠. 근데 얘는 그러면 루트 2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 사인 세타면은 각 출발입니다. 루트 2분의 1이고요. 빼기 코사인 세타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돼서 루트 2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2 유리화해주면 약분돼서 루트 2가 되죠. 아시겠죠? 다음 2번은 58번에도 2번도 있네요. 자,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랍니다. 코사인 세타 그런데 얘가 지금 몇 사분면입니까? 4사분면이죠? 예. 그럼 4사분면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자, 넥타이 모양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대각선 각기고자 그래서 5분의 3 이거 공식 있죠? 3대 4대 5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사인 세타는 각 출발 마이너스 5분의 4 탄젠트 각 출발 마이너스 3분의 4 해서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대표용 59번. (1번) 자, 사인과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플러스란 소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플러스 플러스란 소리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든지. 그쵸?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건 몇 사분면이냐 이거예요. 자, 우선 맨 처음에 사인과 코사인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다른 것이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2, 4 두 개요. 요걸로 이제 알게 된 게 바로 2, 4 두 개구나. 근데 탄젠트와 사인이 부호가 같대요. 그럼 몇 사에서 같죠? 예? 예. 부호가 서로 같대요. 탄젠트하고 사인이 2, 4, 4 중에 4, 3면이잖아요. 4, 3면은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세타는 몇 선면의 각이다? 4, 3면의 각이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로 인해서 어느 사분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놓고 그 중에서 찾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2번은 세타가 2, 4분면이래요. 그럴 때 간단히 하래. 자, 절대값이죠 다. 사인 절대값 빼기 절대값 코사인 빼기 사인. 그러면 2, 3면에서 사인은 부호가 뭐였죠? 플러스이기 때문에 절대값 없이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코사인은 부호가 뭐였죠? 마이너스니까 뭐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되겠죠. 절대값 없애려면.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코사인 됐고요. 마이너스 사인 되니까 사인 지워지고 답은 코사인만 남았다. 아시겠죠? 다음 삼각함수의 관계인데 삼각함수의 관계에서 탄젠트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삼각비 할 때 자주 했던 것 중에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다? 1이다. 요 두 개는 꼭 기억해서 문제 풀 때 반영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이제 대표 유형들 몇 문제 풀면은 수업 끝입니다. 대표 유형 60번 1번. 문제를 먼저 다 쓰고 갈게요 그냥.
자, 요거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5분만 갖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부터는 요걸 갖다가 S사인을 그냥 S만 쓰고 코사인은 C만 쓰고 탄젠트는 T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탄젠트 대신에 분자를 전개해야 되겠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1 마이너스 2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탄젠트 대신에 코사인분의 사인을 대입을 할게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의 제곱, 얘는 1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그럼 얘는 그냥 아직 그대로 다시 넣을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분의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전체 제곱이 되고,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고,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됐어요. 여기서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지워질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전개를 해주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이 되는데, 나 문제 맞게 썼나요? 문제 맞게 썼네. 자,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라고 그랬죠?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 그냥 지워줄 수 있죠? 예. 요 분자도 어떻게 되죠? 얘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되죠? 여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해서 또 얼마가 돼요?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1 빼기 2 사인 코사인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이렇게 뒤에 지워지면 남은 결과 얼마다? 2다. 다음 얘는 통분합니다. 1 마이너스 사인 곱하기 코사인 1로 죽으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얘는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이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 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그럼 여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더해서 얼마가 돼요? 1이 돼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2를 공통으로 빼주면 1 마이너스 사인 되죠. 얘 또 1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 되고 약분돼서 C분의 2가 되겠죠. 자, 다음 얘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하죠. 그쵸? 그래서 2 마이너스 2 코사인은 1 플러스 코사인이 돼서 이 1은 3 코사인이 돼가지고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몇 사분면이래요? 4사분면이래요. 4사분면 아까 어떻게 그랬습니까? 이렇게 했죠. 4사분면. 그 다음에 넥타이 코사인이니까 바뀌고 3분의 1.
피타고라스 이용합니다. 루트 8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사인과 탄젠트 더하래요. 사인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죠. 탄젠트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죠.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다음 자, 이거는 곱셈 공식이잖아요. 곱셈 공식이니까 사인 빼기 코사인이 2분의 1인데 하나 자동적으로 알려준 게 있어요. 뭘까요? 곱셈 공식에서는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값을 구하는 공식 하나 알려준 게 있어요. 뭐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한 거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사인 코사인.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마이너스 알아요? 그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죠? 그럼 얘는 1은 4분의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그래서 2 사인 코사인은 4분의 3이 돼서 땡땡땡 사인 코사인 얼마? 8분의 3 있습니까? 다음 2번 사인 세제곱 빼기 코사인 세제곱은 곱셈 공식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플러스 3 사인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그러면 얘 얼마?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더하기 얘 이거 8분의 9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는 건 그냥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탄젠트인데 아예 저걸로 쓸게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그럼 얘는 역수니까 뭐가 되죠?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죠? 그럼 얘는 사인 코사인 곱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죠?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야?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역수, 즉 이거의 역수 얼마? 3분의 8. 자, 이제 마지막 두근의 합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사인 코사인은 3분의 k입니다. 또 알려준 게 뭐라고요? 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거.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돼서 이 1은 9분의 1 빼기 3분의 2k. 그러면 9분의 8은 마이너스 3분의 2k가 돼서 땡땡땡 k는 9분의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얼마니?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코사인이죠.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3분의 1이니까 9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이 얘 여기다 3분의 4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9분의 4네요. 근데 거기다 4를 곱하니까 플러스 9분의 16. 그럼 9분의 17이 되는데 제곱을 없애줘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럼 3분의 루트 17인데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다고 나왔죠? 마지막에 그래서 플러스만 써준 겁니다.